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유시장에서 지속가능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 대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연일 텔레비라든지 각종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들 보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기후와 생태위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데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진단과 분석과 제안들을 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991년부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에 있으면서 UN 차원의 논의에 참석을 해왔는데요. 지난 30년간의 추세를 보면 이러한 많은 걱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기후 생태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기후 변화 또는 요새는 최근 들어서 기후 온난화를 넘어서서 기후 열대화라고 해서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보일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기후 변화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특히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는 각종 전 지구적인 산불,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언론에 좀 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베리아라든지 카나다 북쪽의 영구 동토층이 해빙이 되면서 이 영구 동토층에 얼어있던 메탄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이 해빙이 되면서 확산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있어서 더욱더 지금의 이런 기후 생태 위기가 앞으로도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엔에서 기후변화의 억제 목표치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1.5도까지 억제하겠다고 했던 1.5도씨의 상승 억제 선이 이 3, 4년 안으로 적어도 2030년이 되면 이러한 1.5도의 상승 억제선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초과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특히 어떤 점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문제의 근본 본질을 저희가 분명히 파악을 해야 여기에 대한 해답도 저희가 확실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이러한 생태 기후 위기의 본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은 저희가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시장이라는 뜻은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자유경쟁이라는 뜻에서 자유시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자유시장이란 말을 어떻게 저는 이것이 저한테 들리냐 하면은 자유경쟁이라는 뜻에서 자유시장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무상제 또는 우리나라로 자유제 또는 쉽게 얘기해서 공짜라고 취급하는 경제학이라는 뜻에서 영어로는 그 무상제나 공짜를 free goods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공짜, free goods라고 취급하는 경제라는 뜻에서 free market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아무런 제한 없이 뿜어내고 배출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가격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이산화탄소를 외부 효과라고 해서 경제학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만은 외부 효과란 말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재화에 대해서는 외부 경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외부 효과를 촉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산화탄소를 마음대로 뿜어내면서 현재 경제 위기를 영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억제되지가 않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화석연료라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근본 원인인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이 싸고 이산화탄소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생태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또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태 위기의 본질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특히 이 남미, 특히 중남미, 그중에서 남미 쪽에 이런 그 생태주의자들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후 위기의 본질에 시장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자연, 에코시스템이죠. 이런 생태 체제를 시장이 침범하기 때문에 이런 생태 위기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 해결책으로는 시장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시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 생태주의를 복원하거나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급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인 또는 경제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체의 본질을 바꾸어서 오히려 시장이 생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시장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자유시장에서 지속가능 시장으로 바꿈으로써 시장과 자연, 생태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도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탄소의 가격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그거를 이제 내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시장을 구축하는 그걸 저는 sustainable market, 지속 가능한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 프리 마켓에서 sustainable market으로 시장이 자연과 경제를 조화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마켓, 시장, 그것을 저는 지속가능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자유시장에서 지속가능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제가 생각하는 자유시장에서 지속가능 시장으로의 시장의 본질적인 전환을 하려면 생각을 해오다 보면 경제학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이 경제학 자체가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학이기 때문에 이 경제학의 이론 자체가 단기, GDP, 생산 총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학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지속가능 경제학으로 경제학의 원리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속가능 경제학이란 뜻은 자유시장 경제학이 단기적인 양적인 생산량의 극대화를 추구했다면 지속가능 경제학은 장기적으로 양이 아니라 질,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 우리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제학을 저희가 추구하도록 경제학 자체가 바뀌어야
그래야 시장도 프리마켓에서 지속가능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속가능 경제학이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은요, 현재의 지금 자유시장 경제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생산 총량, 퀀티티, 단기적인 퀀티티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재 자유시장 경제학인데요. 이것을 사람, 자연과 또는 사람, 삶의 질, 이런 것과 같이 병행을 하고 조화를 이루려면은 이산화탄소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시장 가격이라는 건 예를 들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하는, 삶의 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임금 또는 가격,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속가능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people이죠. 사람과 지구, 플래닛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래서 people과 플래닛을 단기 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그러한 지속가능 경제학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개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시장 가격에 사람의 삶의 질 또는 생태, 기후, 이러한 생태적인 그 보호, 이런 것까지 반영한 가격을 반영했을 때 과연 경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걱정들이 많이 앞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삶의 질과 그 다음에 환경의 질도 반영한 그러한 가격을 추구했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가 오히려 부담을 느껴서 경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러한 삶의 질과 생태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양쪽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부담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냐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접근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속가능 가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지속가능 경제학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재까지의 많은 분들은,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1970년대까지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굉장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우수하다고 믿게 됐고,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70년대까지는 삶의 질도 개선해주고 환경도 상당히 개선해 줬었습니다.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환경의 질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90년대 들어서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환경의 질이 악순환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삶의 질도 악화가 되고 생태, 환경의 질도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로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만을 추구할 수가 없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생태, 기후 위기를 저희가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되고 고용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지속가능 시장 또는 지속가능 경제학을 추구해야 될 당위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과연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OECD 쪽에서도 삶의 질의 문제, 그다음 환경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 성장과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논의가 지금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하나의 처음에 제기됐던 것이 제가 2005년도에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고요. 이러한 그 녹색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2008년부터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국가에서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는 녹색 성장이나 녹색 경제 이런 것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정부뿐 아니라 우리 소비자, 일반 시민, 기업들도 단기적인 성과, 단기적인 이익의 추구에 저희가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장기적인 우리 경제 시스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녹색 전환, 지속 가능 시장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 또는 기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많은 소비자들과 일반 시민이 이러한 전환에서는 방관자가 돼 있고 소외되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일반 시민과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가능 시장으로의 전환,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48%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기 가격을 2배 인상하는 거 10년 동안에 48%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고요. 45%는 반대를 했습니다.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쪽으로 정책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48%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8%의 이렇게 책임을 분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소비자들부터라도 먼저 자발적으로 이러한 지속가능 시장으로의 전환, 녹색 성장,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자발적인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고 싶은 부분들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제안이고요. 현재 이러한 제 제안은 현재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해서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파리 협정은 NDC라고 해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NDC라고 해서 이 NDC가 내셔널이거든요. 국가가 기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국가라는 것이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정부를 의미할까요? 기업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우리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사실 국가란 말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고 공허한 개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PDC라는 제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Pers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개인이 참여하고 기여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저는 녹색 가격 또는 기후 가격 제도를 먼저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요새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저희가 전기 가격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녹색 전기 가격이라고 해서 일반 전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내고 녹색 전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더 비싼 돈을 내고 그걸 쓰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또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기후변화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정도 더 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동참할 수 있다.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캐톨릭 또는 불교 많은 YMCA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우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책임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학생들, 젊은 층들 이런 층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이중화해서 자발적으로 녹색 전기를, 녹색 에너지를 쓰고 싶은 분부터 먼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나가자. 저는 이러한 것이 하다 보면 녹색 에너지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 녹색 성장,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시간이 제가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가 다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녹색 인프라, 특히 교통체계, 우리나라의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본처럼 전부 다 자가용 몰지 않고 철도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렇게 대중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전 국토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녹색 교통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이제는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이라고 해서요, 카본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간단히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자가용을 너무 많이 몰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통체증에 의해서 낭비되는 에너지와 노동시간의 비용이 68조입니다. 2018년도에. 68조면은 우리나라 GDP의 3.6%고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인데 50조, 국방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허공으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KTX라든지 이런 데를 더욱더 많이 돈을 투자하게 된다면 이러한 그 교통체증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교통체증이 완화가 되면 불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색 투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더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생태세제 개혁, 소득세 대신에 탄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탄소의 가격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자유시장이 지속가능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 이체라는 전철 KTX 가격에 녹색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10유로, 20유로를 더 내면 그 더 추가로 지불한 돈을 녹색 전기를 사는데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저는 요새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Me First 캠페인, 나부터 녹색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전 세계에 우리가 K Climate Wave, 한류 기후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나부터 녹색 전기 가격을 지불하겠다라는 운동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부터 이런 걸 시작하게 되면 생태를 복원하고 생태주의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한국의 어떤 모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생태를 복원하는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Me First 캠페인, 나부터 녹색 에너지, 녹색 제품을 사용하고 녹색 가격을 지불하겠다 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